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비투스. 기억하시네요. 예, 많이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유튜브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또 제가 고구마 제로. 안 돼요. 이 시국에 고구마 많으면 안 돼요. 욕밖에 안 나와요.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도 원통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잊혀진 영웅 을지문덕 1편. 을지문덕은 최소 2~3번 해야 합니다. 자, 을지문덕 장군 아는 거 다 말씀해 보세요. 일단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좋아요. 고구려 시대 장군이에요. 자, 또 유명한 거 뭐 있습니까? 좋아요. 612년 수나라 2차 침공 때 총사령관으로서 살수대첩에서 대승해서 수나라를 물리쳤어요. 또 그시죠? 아니요, 없어. 그쪽 아니에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광개토대왕은 한 AD 300 몇 년이고 이분은 AD 600, 한 2~300년 차이가 나요. 모르죠? 자, 그러면 또 상식 삼아 알아두세요. 이분이 을지문덕 장군 표준 영정인데 실제로는 전혀 근거 없어요. 그냥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사 3대 대첩이 뭔지 아십니까? 2개 맞았어. 예. 고구려의 살수대첩, 고려의 귀주대첩, 조선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한산도 대첩은요, 이순신 장군님이 최초로 배를 몰고 나가서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수군과 다이다이 뜨셨어요. 떴는데 우리 수군 피해, 전사 사망 3명, 부상 10명, 일본 근축 피해, 배 100여 척 파괴, 전사자 헤아릴 수 없음. 그렇게 이겼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살수대첩에 못 미쳐요. 귀주대첩은요, 고려와 요나라와의 전쟁이었어요. 강감찬 장군이 약 20만을 쓸어버렸어요. 20만. 와우. 그쵸? 근데 살수대첩에 못 미쳐요. 그래서 이 살수대첩은요, 우리나라에선 희한하게 연구가 안 돼요. 최근에 좀 되고, 오히려 외국에서 연구가 많이 된 그런 대첩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야 하는데, 이게 북한에 있는 을지문덕 석상이에요. 어깨 위에가 잘렸어요. 약 1847년 조선시대 때 만든 이 석상입니다. 여기 뭐 장구보 있고 위에 잘려 있어요. 이렇게. 아마 청나라 애들이 잘랐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너무 원통했어요. 속았구나. 자, 먼저 중국은요, 하나라 상나라가 BC 2200년도부터 BC 1000년까지 있었어요. 기원전. 지금부터 약 4000년, 3000년 이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 하나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전설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최초의 왕조는 현재 상나라로 보고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춘추 전국시대 들어보셨죠? 아니요. 춘추 전국시대 유명한 사람 이름 대보세요. 공자, 맹자, 손자병법의 그 손자, 뭐 묵자, 막가 이런 사람들 있죠. 제자백가. 그러니까 나왔던 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 BC 770년부터 BC 220년, 약 550년간 이때 다 나왔어요. 춘추 전국시대. 이걸 누가 통일합니까? 좋아요.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하죠. 그리고 만리장성 쐈죠. 다 못 쏴. 이때 중국은 지금 중국의 한 6분의 1밖에 안 돼요. 작아요. 그리고 근데 진나라가 18년밖에 못 있었어요. 시황제가 암살당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분열합니다. 근데 한나라가 통일해버립니다. 한나라의 고조가 누굽니까? 유방. 예. 초한지 아십니까? 소설책? 예. 항우와 유방의 그 이야기. 초한지는 소설이지만 역사적 팩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 초한지의 무대가 되는 거. 그래서 한나라가 세워져요. 한나라는 2개 있어요. 전한, 후한. 그래서 한나라 총 BC 200년부터 AD 220년, 약 420년을 존속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말기 분열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걸로 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라, 상나라, 춘추홍수, 진나라로 쭉 될 동안 우리나라는 고조선 하나 있었어요. 고조선은 BC 2330년부터 BC 108년, 약 2200년간 존속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존속했어요. 근데 고조선이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 가잖아요. 지금 중국 만주나 고조선 지역에 가면요,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요. 그리고 중국이 2003년도에 이 지역의 유물들을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했어요. 그러면서 동북 공정을 뺐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등재가 되니까. 그래서 고구려 고조선 유적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계속 개발되고. 그리고 여러분, 부여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부여. 자, 한솔 부여 알아? 어디 있습니까? 부여. 한솔 얘기해봐. 인천? 약간 연관이 있어. 인천도. 자, 부여 어디 있습니까? 애들쌤, 부여. 충청도 말고. 아니에요. 부여는 발해 쪽이에요. 발해 쪽에 고조선 말기부터 AD 약 500년, 약 800년 동안 존속했던 나라가 부여입니다. 발해 쪽에. 발해. 고조선이 말기 갈 때 거기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부여가 됐어요. 그리고 한나라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 조조, 유비, 관우 나오는, 예, 삼국시대가 약 60년, 220년부터 280년까지 삼국지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조라는 또 분열 시대예요. 다 삼국지, 윤곽 다 분열 시대예요. 중국이 쪼개져 있었다고. 265년부터 583년까지 약 230년 동안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고조선이 망해요. 그리고 진국이란 나라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 진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진국이 어디냐? 여기 보세요. 고조선이 북한 쪽에 있고요. 그 북한 위에 발해 쪽에 부여가 있죠. 지금 부여, 동부여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고조선은 지금 약 서울이나 평양 그 밑으로는 진국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현재 남한 땅 정도가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요. 약 200년간.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게 교과서에 아직 없어요. 안 바뀌어요, 잘. 사학계에서는 딱 정의를 내렸는데 교과서위원회가 엄청 보수적이거든. 다른 말로 개새끼들이거든. 잘 안 바꿔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여기도 분명히 이 당시 유적지고 신라시대, 신라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는데 나라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밝힌 지 20년도 안 됐어요. 진국. 또요, 이 진국이 나중에 분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원삼국 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원삼국 시대? 처음 들어보셨죠? 원삼국 시대가 뭐냐면 이 진국과 고조선이 분할이 돼서 진국은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이 되고요. 그리고 마한, 진한, 변한, 삼한과 동해 예와 옥저, 북옥저, 동옥저 등등 해서 옥저, 삼한, 예, 옥저, 이걸 원삼국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 부여도 있었고, 그리고 낙랑, 진번, 고구려, 현, 졸본부여,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부족 국가들보다 조금 더 큰 국가들이 있었어요. 요렇게가 약 200년간 지속돼요. 그리고 이 진안 옆에 조그마한 신라 마을이 하나 있어요. 신라라는 마을. 그게 이제 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진국과 원삼국 시대 약 400년이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가 되는데, 우리 잘 아는 삼국 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국 시대라 그래야 맞아요. 오국 시대. 왜냐? 부여,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여러분, 가야는 잠깐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가야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예요. 가야가 500년간 있었어요. 그리고 가야어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네 독자의 언어가 있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시되죠. 거의 신라 말기까지 같이 있었어요. 백제보다 조금 더 일찍 망했을 뿐이에요. 가야도. 그리고 부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고구려에 흡수되지만
부여도 500년간 800년간 있었다고요. 그래서 삼국시대라 그러면 안 돼요. 오국시대라 그래야 맞아요. 자, 이때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고구려 전성기 시대예요. 위에 부여 있고 고구려 있고 백제, 신라, 가야, 만 이렇게 있죠. 예, 백제, 신라 보면 되게 작았어요. 신라는. 근데 통일을 했어요. 어떻게 통일했죠? 백제가? 아니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였죠. 그 출발이 바로 을지문덕입니다. 그 출발이. 자, 고구려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마무시하죠. 자, 중국 쪽 역사기를 보면 고구려는 전성기 때 동서 가로 세로로 넓이가 6천리였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끝에서 제주도 끝까지 얼마죠? 3천리죠. 그 2배. 6천리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토의 6배가 넓었다고. 그게 고구려예요. 그래서 그 당시 고구려는 제국으로 불렸어요. 이 보세요. 뭐 고구려 옆에 종속된 거란 세력 등등등 고구려 주변 모두가 고구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신라 백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그리고 고구려가 아까 여기 삼국시대 때 위나라가 결국 먹었죠. 조조가. 조조의 장수 중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3글자인데. 아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 예. 되게 유명한 장수인데 3글자 하우도 뭐 이거 아니고 뭐 남거 어쨌든 조조의 장수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장수가 삼국시대 때 고구려를 쳐버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삼국시대 때 쳤다는 소리는 삼국시대는 나라가 분열해서 늘 전쟁하는 시기죠.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고구려를 쳐버려요. 그래서 고구려 이 동해안 끝쪽 이쪽 있죠. 여기까지 가서 마을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고구려 멸망 직전까지 갔어요. 즉 조조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뒤에 있는 큰 나라부터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그때 망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니네 까불면 죽어 하고 조조가 갔거든요. 고구려 그때 열이 받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이제부터 전쟁 모드야. 그때부터 고구려가 다시 초원의 기상을 살리기 시작해서 기마병 키우고 해서 언제 빛을 보느냐? 조조의 그 침략을 당하고 약 100년 후 그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대왕 때 군사력의 꽃을 피워서 거의 다 정벌해 버렸죠. 그래서 고구려는 지금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제국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수나라가 위진남북도를 통일해요. 581년도에. 요거 잘 기억하세요. 581년도. 수나라가 통일하자마자 수나라는 뭘 요구했을까요? 그치. 그거죠. 야 월남, 야 미얀마, 몽고, 티벳, 고구려 내놔. 조공.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삼국시대부터 580년까지 약 350년간 전쟁했잖아요. 군사력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일본이 통일한 다음에 남은 군사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 거잖아요. 그 남은 군사력으로 우리를 치려고 조공을 요구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수나라가 통일 후 주변 나라에 조공 내놓으라고 그래. 바쳐 꿇어. 돈 내놔. 다른 나라 다 바쳤어요. 고구려 막침. 우리 옛날에 그 고구려 아니야. 니네한테 조조 때 당했던 그 아니야. 우리 광개토 대왕의 후예야. 어디 우리도 제국인데 중화사상 이씨 대판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민족이다. 침략을 당했다. 뻥입니다. 고구려는 침략 많이 했어요. 예. 598년 아까 581년에 수나라가 침공했다 그랬죠.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나서 고구려 영양왕이 중국의 임해관을 선빵을 날립니다. 어디 놈 새끼들이 하고 선빵을 날려서 초토화시켜버려요. 임해관이 어디냐? 이게 지금 그 당시 고구려 지도고 여기 임유관 여기가 임해관이에요. 현재는 산해관이라고 불려요. 여기를 빵 쳐가지고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고구려에서 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당시 산해관은요 만리장성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국 진시황이 자 니네 여기 무서우니까 쳐들어오지 마 장성을 쌓아놨어요. 여기 현재 이런 모습이에요. 바다까지 성이 쌓여 있죠. 여기 바다 부분은 나중에 명나라 때 한 거예요. 애들이 바다로 쳐들어오니까. 바다 말고 여기 이게 바로 임해관 모습이에요. 이게 이 고구려가 이 임해관을 쳐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어디 하고 자 수나라 어떻게 했어요? 열 받죠. 우리 중화사상 우리가 어디 고구려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선빵은 누가 날렸다? 고구려가. 근데 고구려 싸움 많이 했어요. 예, 평화의 민족 아니에요.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고구려. 자 바로 수 문제 수나라 초대 황제 수 문제가 1차 침공을 합니다. 몇 명? 30만. 그 당시 수나라를 중국을 통일했다 그랬죠. 통일하고 남은 군사력을 다 확 쏟아 부은 거예요. 제국과 제국의 충돌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게요? 고구려가 이겼습니다. 중국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임해관을 수복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고구려는요, 이 임해관을 만리장성을 정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힘세니까 건드리지 마 하고 선빵을 날리고 부셔놓고 빠졌어요. 그냥 우리 땅 아니니까.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오다가 다 막혀요. 그리고 결국 임해관은 비어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수복했어 라고 기록합니다. 졌어요. 이해되시죠? 중국이 졌어요. 그 증거가 뭐냐? 또 쳐들어오거든요. 이겼으면 왜 쳐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612년 수문제의 아들 수양제가 2차 침공을 합니다. 이때 병사만 113만 명. 몇 명이요? 113만.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113만이면요. 우리나라 현재 육해공군 합해서 60만이 안 돼요. 예, 54만이에요. 우리나라 육해공군 합해서. 그 우리나라 군사 전체와 북한 군사 전체 해도 100만이 안 되거든요. 예, 그만큼이에요. 쳐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병사만이고 보급이죠. 보급. 쌀되고 뭐 이런 보급. 200만. 200만. 그리고 이 임해관에서 이제 출병을 하는데 하루에 하루 종일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40일 동안 출병시켰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제 제식 훈련하면서 군인이 다 이동하고 뭐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42일간 보냈다고요. 그래도 그리고 앞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 중국 평야지대에서 그게 114만이에요. 113만.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수양제가 열이 받은 거예요. 니들이 우리 아빠를 쳐? 그리고 아빠가 졌어? 이 아들이 열을 받았어요. 수양제가. 자, 그래서 이제 살수대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요동성, 백암성, 안시성 우리 많이 들어본 성들이죠. 이게 고구려 영토예요. 그 당시에는 다 지금 중국인데 지금은. 여기서 113만이 막혀요. 고구려 사람들이 싸움을 너무 잘해. 그 수성전이야. 너무 잘해. 여러분 이 수나라 군사들도 정예병들이에요. 수나라 전체를 통일한 정예병들인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때 여기 수양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전선까지 와서 야, 안 되겠다. 특수부대 조직해. 특수부대. 예. 해병대 같은. 수색대 같은. 예. 해병대, 수색대,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수부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0만 5천 명이에요. 특수부대만. 그래서 니네는 니네 먹을 거 등에 지고 그리고 은밀히 침투하는 거야. 몇 명이? 30만. 예, 은밀히 침투합니다. 평양성까지 와요. 이걸 을지문덕이 막아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살수대첩은요. 수공이 아니에요. 그거 뻥입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막아내느냐? 청야 전술이라고 있어요. 청야. 그게 뭐냐? 여기서 여기 중국 현재는 중국이고 그 당시 요동에서 평양까지가 약 천리예요. 천리 동안에 이 특수부대 애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없애버려요. 이해되시죠? 깨끗하게 없애요. 청야들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예, 먹을 거 마실 거 다 없애버려요. 얘네들은 그러면 먹을 게 없겠죠. 1인당 전투식량을 줘도 며칠치지 뭐. 이때 이 특수부대원들에게 약 50kg의 군장을 집었대요. 쌀, 석섬을 포함한 개인 먹을 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지고 가? 가다가 몰래 버리고 가다가 몰래 묻고 다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동안 전투를 을지문덕과 7번을 했대요. 누가 이겼게요? 졌어요. 을지문덕이 일부러 패퇴합니다. 안 싸워줘요. 자, 싸우자. 와, 화살 날리고 도망가. 예, 언제까지? 지치고 힘들고 식량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이쪽은 평야지만 여기 압록강 건너서 여기는 산지죠. 예, 북한은 산지잖아. 얘네들이 배고픈데 산 넘고 물 건너서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평양성 인근에서 막 조롱을 해요. 그 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니네들 그래, 니네들 여기 통일한 거 보니까 하늘의 하늘의 천우는 니네가 따르는 것 같아. 맞아. 이 땅도 그래, 니네 도와주는 것 같아. 맞아. 근데 니네들 오합지졸이야. 여기서는 안 돼. 막 조롱도 해요. 을지문덕이 시를 써서 보내요. 막 부들부들 나와서 찢어요 막. 그리고 평양성 인근에 이제 여기 보면은 덩저우란 곳 있죠. 여기서 이 수양제가 수군도 10만을 보내요. 이때 이 영양왕의 동생이 이 수군을 격퇴해요. 그리고 이 배에 식량이 실려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식량도 없고 한판 딱 싸워서 싸움 누래 이길 것 같은데 얘네 싸워주지 않고 도망가고 평양성은 연락 튼튼하고 그러다 을지문덕이 막 약 올리고 밤에 잠도 못해 꾀까리 치고 막 밤에 불화살 날리고 낮엔 안 싸워주고 이렇게 거의 2달을 한 겁니다. 미치겠죠. 결국 퇴각합니다. 퇴각하는데 여기 청천강 보이시죠? 퇴각하는데 얼마나 힘없어서 청천강 막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8번째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보면 을지문덕은 8전 7패 1승이에요. 마지막 1승에서 별동대 30만 중에서 2,700명만 살려보내요. 네. 99.9%를 죽여버려요. 하루에. 이건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배우잖아. 교과서에 안 배우. 이렇게 시원한 전투인데 안 배우잖아요. 이런 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살수대첩 기록화예요. 그럼 막 물이라는 느낌 별로 없죠. 잘 그린 거예요, 이거. 물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수공을 한 게 아니라 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강 건널 때 얼마나 힘들어요. 막 가본 무겁고 쳐올 때 그때 활쏘 들어 다 죽여버린 거예요. 30만을. 예. 자, 그래서 살수대첩은요 30만 5천 명 중에서 2,700명만 생존했습니다. 생존율 0.09%. 다른 말로 99.9%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우 시원해, 그죠? 예. 그리고 한국사 최고의 승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승전한 적이 없어요. 2번째 승전이 귀주대첩 20만 물리친 거, 3번째가 한산도대첩. 그리고 1914년 1차 세계대전까지 최다 병력 손실로 패배한 게 이 살수대첩이에요. 30만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30만이면 지금 우리나라 육군 인구, 육군이 딱 우리나라 육군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특수부대가. 그래서 수양제는 더 얌탱이가 돌아요. 3차 4차 또 들어와요. 근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다 막아내요. 고구려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나라가 망해요. 수나라를 망하게 한 1등 공신이 을지문덕이에요. 중국의 그 거대한 나라 수나라가 망했다고요. 우리 고구려 때문에. 좀 국뽕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배워요, 이런 걸. 그러게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면 생존자들이 하룻밤에 450리를 도주했다고 나와요. 삼국사기에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사람은요, 하루에 많이 가야 100리 가요. 하루에 많이 가야 한 40km 많이 가요. 근데 450리 갔대요. 이거 되게 이상하죠? 아니요, 이게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평양성이 최근에 또 발굴됐어요. 최근에 우리가 아는 평양성은 우리 현재 북한 평양이죠. 그 당시엔 평양성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그리고 을지문덕은 가문과 출생이 불명한다 해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기록이 없어요. 삼국사기에 몇 줄 안 나와요. 아마 다 일부러 지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오골성이라고 보이죠. 이게 오골은 오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봉황성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오골성을 낮춰버린 거예요. 열받아서. 봉황 다 낮춘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박지원의 열야일기 아시죠? 거기 보니까 이거를 북평양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북평양성. 이걸 북평양성이라고 놓고 보니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까지 요동성, 중국까지 도망가는데 하룻밤에 갔다 말이 돼요. 여기서 가면 450리지만 여기서 가면은 하룻밤 새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살수대첩이 청천강이 아닌 여기 오골성 인근에 있는 소천하라는 그 강이었다고 주장해요. 북한은.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도 그걸 많이 인정해요. 왜냐? 지금 발굴되는 기록들을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아요. 일례로 1960년대에 서울에서 유적지가 하나 발굴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게 서울에서. 서울 유적지 되게 많아. 풍납, 토성, 백제, 신라, 뭐 고려 다 있어. 조선까지.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알고 봤더니 고구려 유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남한은 북한 고구려 발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군이 없으니까 하나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경주에서 뭔가 발굴이 돼요. 딱 보면 요거 신라 거다. 아니다. 요거 통일 신라 거다. 요거 고려 거다로 딱 나오는데 서울에서 고구려께 발견되니까 처음에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북한하고 서로 교류하다 보니까 이게 고구려 걸 이해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구려 연구는 북한이 더 잘해요. 예. 그리고 실제 고구려의 주무대는 북한이 아니라 여기 중국이었거든요. 이 중국인들 연구해보고 우리나라도 같이 껴서 해봤더니 이 오골성이 원래 봉황성이었고 지금도 성이 남아있고 거기가 북평양성이었어요. 전쟁 시 여기가 수도가 되는 그런 곳. 그래서 여기서 아마 살수대첩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쪽으로 점점 이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을지문덕 보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게 제가 지금 개요만 한 거예요. 개요만. 그래서 중국의 두 번째 통일 왕조였던 수나라를 멸망시킨 장군. 그리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이후로 침공해서 막 베이징도 우리가 가끔 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 그런 고구려. 그리고 그 고구려의 최고 장군이었던 을지문덕. 후예가 누굽니까? 을지문덕의 후예. 없잖아요. 아니 우리 요즘에 보면요, 우리는 뭐 킬라 김춘추의 후예니 박서영 후예니 다 난리가 나는데 왜 고구려 을지문덕의 후예는 없을까요? 자, 이제 이런 문제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도 고구려도 제국이었고 그리고 그 제국이 중국과 1대1 맞짱 떠서 이기고 중국의 통일 왕조를 멸망시켜버린 저력이 있는 게 고구려라고. 그래서 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때가 AD 612년이잖아요, 살수가. 근데
조선 초기 서희가 가서 강동육주 담판할 때 있죠. 조선 초기면 1300년대예요. 그때까지 약 700년 동안 중국인들의 머릿속에 저 동이족은 무서워. 쟤네 건드리면 큰일 나. 잘 안 싸우는데 한번 싸우면 우리나라 망해. 그런 트라우마를 중국인들에게 중화 사상 팽창의 한 개의 트라우마를 준 게 바로 우리나라 을지문덕 장군님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국에 유일하게 다이다이 떠서 이긴 나라, 중국을 폐망시킨 나라가 우리나라 고구려였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삼국사기에 기록이 몇 줄 없어요. 그 기록 보면 삼국사기 누가 지었습니까? 김부식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고려예요. 고려는 고구려를 잇는 나라예요. 아마 김부식은 을지문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쓰고 싶었을 거예요. 조금만 근거만 있으면 국뽕에 차올라서 막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이 없네.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